네, 안녕하세요. 리치도입니다. 제가 그간 취직 준비로 바빠서 한동안 게임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이번에 웹 개발자로 취직이 돼서 이걸 계기로 한번 코딩 영상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영상은 이번 한 번만 올리고 말 게 아니고 앞으로 꾸준히 올려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 100개쯤 올릴 때쯤엔 저도 많이 능숙해져서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 코딩 고수는 아니고 그냥 초보자의 관점에서 연습을 하는 형태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첫 영상이니만큼 개발 환경 구축부터 해서 아예 싹 처음부터 쭉 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보고 싶은 건 자바 FX를 이용해서 지뢰찾기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바 FX는 게임을 만들기에 좋은 툴은 아닌 것 같아요. 본격적인 게임 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유니티나 게임 엔진을 배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자바 FX를 한번 만져보자. 그리고 익숙해지자는 의미에서 이 간단한 예제를 한번 해본다는 데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만들어 놓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윈도우 내장 지뢰찾기와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숫자가 나오는 거나 죽어버렸네요. 지뢰를 밟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B 글자가 뜨면서 죽었다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이거 승리할 때까지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펼쳐지는 것까지 다 구현을 해놨고요. 왜 자꾸 죽지? 아, 이번에는 깰 것 같네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X 표시가 뜨도록 했어요. 원래는 깃발이 떠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이렇게 지뢰 위에 X로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 있으니까 여기도 X,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얘 때문에 여기도 X가 있어야 되고 3 때문에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없어야 되고 지뢰찾기 규칙은 해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뭐 초급 난이도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번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못 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만을 소망할 뿐입니다. 여기 때문에 2 때문에 여기에도 X가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3이 이미 3개가 다 찼으니까 여기는 없어야 되고요. 2 때문에 여기 하나 있어야겠네요. 네, 그럼 이기면 이겼다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경과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승리 조건은 제가 지뢰찾기를 윈도우 기본 지뢰찾기에서 초급 레벨로 맞춰놨기 때문에 지뢰가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X가 10개가 되는 순간 얘가 자동으로 체크를 해서 모든 X와 지뢰의 위치가 일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승리 메시지를 띄워주게 했고요.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엔 게임 오버 메시지가 뜹니다. OK를 누르면 다시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고 아까 죽었을 때는 강제로 재시작이 됐죠. 또한 재시작 버튼을 눌러도 재시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지뢰찾기의 간단한 기능들만 다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걸 한번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JDK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 있는 툴들은 전부 구글링으로 다 찾을 수가 있고요. 무료입니다. 근데 아마도 상업적인 이용에는 제약이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JDK 1.8로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바 디벨로프먼트 킷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사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얘가 아마 제일 최신 버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일부러 최신 버전을 안 쓰고 옛날 버전을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신 버전은 안정성이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보장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 일에서는 최신 버전을 쓰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하고요. 저희는 그냥 뭐 연습 삼아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에 동의해 주시고 저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기 때문에 64비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설치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제가 영상을 한 번씩 끊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설치를 하셔도 이게 컴퓨터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에러가 나거나 뭐 막히거나 그런 경우까지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 번 반복 설치를 해보거나 아니면 검색을 해서 조금씩 버전을 바꿔보거나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받았네요. 그럼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설치하는데 좀 걸릴 거예요. 넥스트. 기본 폴더 그대로 가겠습니다. 넥스트.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예, 설치하다가 이런 창이 나오면 확인. 예, 그리고 여기도 기본 폴더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설치가 다 됐으면요, 닫아주시고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설치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 폴더 안에 있고요. 이렇게 JDK, JRE 두 폴더가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1.8.0-181 버전이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는 아마 제일 최신일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이클립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구글에 그냥 이클립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예, 바로 이클립스 사이트가 떠요. 그러면 다운로드. 이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아마 제일 최신일 텐데요. 이것도 그냥 최신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원래 쓰던 녀석은 이제 4.7.3 버전인데요. 이게 최신 버전이면 제가 잘 모르는 버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버전은 이름이 이제 옥시젠인데요. 그 외에도 포톤이라든가 루나 이런 식으로 버전마다 하나씩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버전은 이상하게 이름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름 짓는 소재가 바닥이 난 건지. 이 중에서는 자바 EE 디벨로퍼 버전을 깔아주세요. 아마 이게 자바 FX를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 폴더 그대로 갈게요. 여기서 또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 창이 뜨면 액셉트 해주시고요. 네, 설치가 다 되었으면 런치를 눌러주세요. 런치. 이번 버전 이름은 2018 공부. 그냥 지금 있는 시기 그대로네요. 여기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만드는 모든 프로젝트는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 안에 저장이 될 거예요. 체크해 주시고 런치.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더 빠른 컴퓨터를 쓰시면은 로딩이 아마 짧아질 텐데 저도 나름 괜찮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SSD도 달려있고 개발 환경에 있어서 컴퓨터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지론입니다만 모니터 더 큰 거 쓰면 좋고 크면 클수록 좋고 듀얼 모니터 있으면 더 좋고 네, 이제 웰컴 하면은 요거 체크 풀어주시고 웰컴 하면은 꺼주시고요. 이클립스 설치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뉴 프로젝트 자바 프로젝트 넥스트 이름은 그냥 헬로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JRE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JDK를 쓰겠습니다. 원래 있던 걸 지워주시고 스탠다드 VM 넥스트 디렉토리 저희가 아까 JDK 설치를 했던 폴더로 가서요. 자바 폴더 JDK 이 폴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폴더 선택 그럼 이제 들어왔죠? 피니시 얘를 체크를 하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JDK가 들어온 게 보이죠? 이 녀석을 선택을 하고요. JRE를 쓰면은 자바 FX에서 나중에 배포를 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트 별거 없을 겁니다. 피니시 이거는 뷰를 바꾸라고 말이 뜨는데요. 바꿔줍니다. 이 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오른쪽을 보시면 자바 EE 뷰가 있고요. 자바 뷰가 있고 근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클래스 이것도 그냥 헬로우로 할게요. 그리고 메인 메소드는 집어넣어 주시고 finish 그럼 자동으로 디폴트 패키지가 하나 생깁니다. 뭐 지금은 패키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메시지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sysout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sys5까지만 쳐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자동 완성이 있어요. 여기 명단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 안에 메시지를
hello 이렇게 치고 컨트롤 S를 하면 저장이 되고요. 컨트롤 F12를 누르면 런을 합니다. 런을 할 때 이제 자동으로 자바가 컴파일을 해서 아래 콘솔로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자바 FX 튜토리얼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바 문법에 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설명을 안 하고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바 입문서 정도는 한번 완독을 하고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는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클립스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이제 자바 fx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바로 자바 fx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기본 내장되어 있는 놈이 아니라서 플러그인을 따로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헬프로 가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따로 다운을 받아야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되면서 아마 이렇게 다 내장으로 받을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여기도 좀 걸리더라고요. 네. 컴퓨터 성능에 달려 있습니다. 제 컴퓨터가 성능이 별로 안 좋은 편인가 봐요. 처음에는 좀 빨랐는데 컴퓨터를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느려지더라고요. 여기서 자바 fx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뜨는 게 EFX 이클립스, 요 놈이 뜨는데요. 3.0.0 이놈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고요. 또 동의하라는 창이 뜨면 동의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요 내용은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피니시. 그러면 끝이 아니고 또 이렇게 아래에 설치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에러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아예 이클립스를 지웠다가 다시 까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왜 에러가 뜨는지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몇 번 다시 설치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근데 또 9버전일 때는 에러가 나는데 10버전이 된 뒤로는 에러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거를 이제 내부 돌아가는 걸 속속들이 알 때쯤 되면은 굉장히 고수가 되어 있겠죠. 여기서 또 끊어가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면 이렇게 재시작하라는 창이 뜨는데 재시작해줍니다.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네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할 건 이제 테스트인데요. 네, 아직 아래에 또 뭔가 진행하는 메시지가 떠 있으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만 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네, 다 되면 한번 이번에는 똑같이 New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요.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 아래 자바 fx라는 항목이 생겨 있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Next, 그리고 이름은 이제 저희가 지뢰찾기 만들 거니까 Minesweeper JDK 되어 있죠. 여기선 Finish를 누르지 말고 Next, 한 번 더 Next, 그리고 여기서 얘를 fxml로 선택해 주세요. fxml은 일종의 문서 형식인데 HTML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트 타입은 앵커페인으로 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맨 밑바닥에 깔리는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뷰 이름인데 초기 화면이니까 이름을 그냥 스타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뷰 하나당 컨트롤러가 하나씩 따라오는데요. 이것도 이름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뷰랑 컨트롤러가 각각 어떤 역할인지는 천천히 설명을 하고 피니시. 여기서 또 무한 로딩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사히 이렇게 잘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생겼죠. 한번 마우스 클릭 Run As에서 Run on 서버는 웹 프로젝트용이기 때문에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돌려줍니다. 한번 돌려보면요. 잘 됐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잘 성공한 겁니다. 이거는 꺼주시고 그 다음으로 한번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안에 자동으로 깔리는데요. 이제 메인 클래스가 여기에서 기동이 됩니다. 여기 메인 메소드가 있죠. 이 녀석의 런치 이 명령어를 통해서 기동이 되는 것이고, 스타트 메소드는 메인 메소드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실행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족이지만
이 외에도 다른 메소드가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탑 메소드 같은 녀석을 한번 받아보면 이 녀석은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종료할 때 반드시 강제로 자동으로 실행되는 명령어들은 다 여기에다 넣으면 됩니다. 이 녀석은 앞으로 사용할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바 fx는 화면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바 클래스 상에서 직접 객체를 생성해서 그 녀석을 화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 fxml 파일이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화면이 되는데 여기에다 작성을 해서 이걸로 화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코딩을 다 배워야 되고요. 얘는 이제 HTML처럼 태그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죠. 어느 쪽이든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심빌더인데요. 심빌더는 이제 FXML을 작성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코드를 손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처럼 직관적으로 작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심빌더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시 구글로 가셔서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있네요. 자바 fx 심빌더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나오고 이 나오는 경로는 저는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가면은 금방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여기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바 fx 심빌더 2.0으로 받아주세요. 라이센스 동의하고 윈도우용으로 받아주시고 얘는 이제 다운받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다 다운받았으면 다운을 다 받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운이 다 되면 넥스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도 기본 폴더 그대로 가겠습니다. 인스톨. 예, 얘는 설치하는데 아마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예, 잘 설치가 됐으면 설치가 무사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실행이 되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얘를 단독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클립스에 연동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먼저 윈도우 프리퍼런스 여기에 가보면 자바 fx가 추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씬빌더가 있는 폴더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저는 기본 폴더에 깔았으니까 여기 x86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오라클 자바 fx 씬빌더 exe 파일을 넣어줍니다. apply. 예,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fxml 문서를 우클릭을 하면 여기에 open with 씬빌더가 있어요. 이걸로 열면 이제 이클립스 상에서 씬빌더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씬빌더를 한번 만져볼 겸 해서 간단하게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아래 앵커페인이 깔려 있죠.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크기를 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폭이 270, 높이를 370, 뭐 그냥 이렇게 주고요. 저장 한번 하고 버튼도 한번 넣어 볼게요. 버튼. 초기 화면에는 딱 버튼 하나 들어가니까요. 가운데다 놔주시고 이름을 start 이걸로 가겠습니다. 정렬 한번 다시 하고요. save 하고 종료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이렇게 자동 갱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쓰던 버전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갱신이 안 돼서 F5로 리프레시를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뭐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자동 갱신이 되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좋아졌네요. 그리고 이제 내부를 좀 뜯어보면 메인 클래스가 있고 컨트롤러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제 뷰 화면 하나마다 컨트롤러는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그 외에도 CSS 파일이 있는데 메인 클래스에 보시면 이렇게 CSS를 불러오고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CSS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HTML 문서랑 똑같이 화면을 꾸미는 데 사용이 됩니다만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이제 저희가 화면을 하나 만들었죠. 실행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그냥 바로 컨트롤 F12를 눌러도 단축키로 실행이 되는데요.
또 이 실행은 어차피 메인 메소드가 메인 클래스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파일에서 실행을 해도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화면이 제가 넣은 대로 다 구현이 안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일부러 강제로 크기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싹 갈아엎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fxml 로더를 하나 넣어줘요. fxml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클립스의 좋은 기능이죠. 얘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임포트 된 거는 여기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는데 이름은 로더로 하겠습니다. 초기화는 new 명령어를 써서 fxml 로더의 생성자, 기본 생성자로 초기화를 하고요. 이 로더를 써서 이제 set location 하고 여기에는 fxml 문서를 읽어올 건데요. main class get resource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start fxml 문서로 가셔서 이 위에서 fe 하면은 이름 바꾸기인데요. 여기에서 그냥 전체 선택 컨트롤 C 나와서 컨트롤 V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는 이유는 편한 것도 있지만 편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직접 치는 게 편할 경우에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자열 내부에 이름 같은 거 넣어야 될 때는 오타가 나면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는 습관은 미리 들여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fxml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지금 자바 fx 문법은 저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냥 사용법을 외워서 사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구나 하는 인식으로 그런 정도의 인식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앵커 페인을 하나 만듭니다. 앵커 페인 이름은 레이아웃 레이아웃 여기에 이제 로더를 써서요. 로드라는 메소드를 통해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버전에서 에러가 안 나는데 원래 제가 했던 버전에서는 이렇게 형 변환을 한번 해줘야 했어요. 앵커 페인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죠. 네, 이렇게 루트를 하나 불러왔으면 이제 씬을 만듭니다. 씬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지웠으니까 다시 만들어주고요. 이름은 그냥 씬으로 가고 new 씬 그리고 루트로 레이아웃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스테이지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set scene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scene을 넣어주고 이 자바 fx의 구조가 이와 같이 맨 아래에 앵커 페인 이런 식으로 페인이 하나가 들어가고 그 녀석 위에 다른 요소들을 다 집어넣고 그놈을 scene에 넣습니다. 그 scene이 다시 스테이지에 들어가고 제일 위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그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도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이번에는 스테이지에 set 타이틀을 정해줄게요. 타이틀은 그냥 mine sweeper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set resizable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이 놈을 false로 해두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씬빌더를 써서 화면 크기를 다 정해줬는데 실제 유저가 플레이를 할 때 화면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금지를 해버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반응형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유저가 이 화면을 크기를 조절을 하다가 디자인이 다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귀찮으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ow 메소드를 써주면 이제 화면을 띄워주게 되고요. 오늘은 메인 클래스는 이 정도만 만들도록 하고 이제 컨트롤러랑 메인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메인 클래스에서도 컨트롤러를 참조를 할 거고 컨트롤러 클래스에서도 메인 클래스를 참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컨트롤러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스타트 컨트롤러라는 놈이 있죠.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만든 이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 놈이 맞습니다. 이름은 그냥 컨트롤러로 하고요. 로더를 이용해서 불러옵니다. 여기는 이제 new 명령어를 치지 않고 로더에서 get controller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걸로 불러오면 자동으로 이 타입으로 인식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놨으면
컨트롤러로 가서요. 컨트롤러는 또 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배울 때 그냥 이렇게 배워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implement 상속이죠. initializable, 자바 fx의 initializable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로 오버라이드를 하나 하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클립스의 편한 기능을 써서 소스 오버라이드 메소드에 가면 이렇게 강제로 받으라고 지정되어 있는 메소드가 뜹니다. 얘를 받아와 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 생성 메시지라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 메소드는 이제 뭐냐면 이 컨트롤러가 호출이 될 때 자동으로 초기화를 시킬 때 자동으로 진행되는 명령들입니다. 그런 건 전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저희가 버튼을 하나 만들었죠. 그 버튼은 이제 씬빌더에서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fxml 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여기에 있죠. 이렇게 버튼 태그를 써서 넣어놨는데요. 이거를 이제 자바 클래스에서 인식을 시키려면 어노테이션을 씁니다. 이렇게 골뱅이 치면 어노테이션이라고 불러요. fxml 이래주면 이제 자바가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임포트가 안 됐나 보네요. 봅시다. 자바 fx의 fxml이라고 이 녀석을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노테이션으로 인식을 하고요. 프라이빗 하나 걸고 버튼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것도 이게 스윙인데요. 스윙 말고 자바 fx 걸로 가져옵니다. 이름은 스타트 버튼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이제 아까 저희가 씬빌더에서 만들었던 그 버튼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버튼에 뭔가 이벤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하나를 넣습니다. start, set, on, action. 이 액션을 넣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배운 대로만 할 뿐이고요. 이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액션 이름을 하나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start a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가 이제 이벤트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고 아래다가 그 메소드를 직접 만들어줍니다. public void 그리고 요 놈을 그대로 받아서 start action 메소드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e는 그 타입이 이렇게 나오네요. 액션 이벤트 타입입니다. 액션 이벤트 자바 fx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스윙이랑 겹치는 게 많아요. 이벤트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는 넣지 않을 거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씬빌더를 켜서 자바 fx에서 자바 클래스 쪽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시켰는데 이게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fxml 폴더에서도 저 id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씬빌더에서 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을 하고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컨트롤러가 잘 연결이 돼 있나를 봐야 돼요. 이름이 똑같을 경우에는 자동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id 인식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코드에서 id라고 있죠. 이게 인식이 잘 돼 있으면 이렇게 제가 어노테이션으로 등록해 놓은 놈들이 뜹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 뜰 경우엔 컨트롤러를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장 끄고 다시 돌아가면 자동 갱신이 됐죠. 이렇게 아이디가 하나 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요. 오늘은 일단 간단한 기본 세팅만 마쳤으니까 이 정도 하고 본격적인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로거인데 로거는 앞으로 디버깅을 할 때 에러가 날 때 에러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로거는 또 좋은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요. log4j 같은. 근데 저희는 어차피 간단한 예제를 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는 필요 없고 한번 내장 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로그는 어떻게 쓰냐면 프라이빗으로 로거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올 거예요. 자바 유틸 패키지 안에 있는 게 내장입니다. 로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 녀석도 초기화할 때 new 명령을 쓰는 게 아니라 로거 자체에서 get 로거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this
get 클래스였나? 예, get 클래스라는 게 있고 다시 한번 get name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이 로거가 이 메인 클래스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서는 로거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이름을 로그로 갈게요. 더 짧게. 그래서 이제 요 스타트 메소드가 잘 작동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log.info info는 이제 레벨인데요. 이 로거의 장점이 중요도에 따라서 레벨을 여러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모든 레벨을 다 보다가 나중에 배포할 때 되면은 이제 치명적인 에러만 로그로 남기도록 중요도 순서를 그때그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래서 메인 스타트 뭐 여기까지 해주고요. 한번 처음에 레벨을 한번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set 레벨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레벨이 들어가야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레벨 이것도 똑같은 놈으로 해야겠죠. all 이러면 모든 메시지를 다 보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되는지 먼저 실행을 해봅니다. 컨트롤 F11 해보면은 이렇게 이번에는 잘 적용이 됐죠. 제가 지정해줬던 크기가 다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로그가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에는 여기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메인 클래스에 만들어 놓은 로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여기에 this를 쓴 이유가 this를 쓰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클래스를 지칭하기 때문에 어느 클래스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바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레벨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 어차피 똑같은 로그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info 여기는 이제 스타트 컨트롤러 클래스명을 넣어줄게요. 클래스명 뒤에 메소드명까지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지 하는 김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될 겁니다. 어차피 이 광역 변수로 등록을 했으니까 로그 info 여기는 그러면 스타트 컨트롤러 안에 뭐 스타트 버튼 액션인데요. 스타트 액션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니셜라이즈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컨트롤러 클래스가 이 fxml 요 뷰 화면을 불러올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저 로그까지 자동으로 딸려오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메인 스타트 메소드 불러오는 게 로그로 바로 떴고 컨트롤러까지 자동 호출되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면 이 버튼 이벤트가 요게 있죠. 버튼 이벤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어서 아까 컨트롤러를 참조로 해놨는데 원래 반대로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도 메인 클래스를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메인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메인 타입으로 어플리케이션 거죠. 메인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것도 이클립스의 좋은 기능인데 소스 아래 세터 게터를 자동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일단 버리고 set main 이렇게 해서요. 어차피 이 컨트롤러 객체가 메인 클래스 안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메인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controller.set main에서 this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set 컨트롤러 안에서 이 메인 클래스 내부에 있는 어떤 메소드나 갖다 써야 될 놈들이 있는데 변수를 갖다 쓰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 얼마든지 편하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서로 참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거의 경우도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터를 등록만 하면 컨트롤러에서 바로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더 편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